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4장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최근에 브리지 파티에 초대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브리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파티에는 나처럼 브리지를 하지 않는 금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한때 라디오 저널리스트 로얼 토머스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토머스가 라디오로 진출하기 전 나는 함께 유럽을 다니며 당시 그가 진행하고 있던 사진으로 보는 여행기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오, 카네기 씨, 당신이 가보았던 그 멋진 장소와 유적지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소파에 앉자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했다. 아프리카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정말 흥미롭군요. 저는 언제나 아프리카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24시간 머물렀던 것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큰 동물이 사는 곳도 가보셨나요? 그렇다고요? 정말 운이 좋으셨군요. 부럽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말해주세요. 45분은 충분히 걸리는 소재였다. 그녀는 내가 어디 갔었는지, 내가 무엇을 구경했는지 다시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여행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관심 있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이 보았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특이하다고?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예를 들어 최근 나는 뉴욕의 발행인 그린버그가 주최한 디너 파티에서 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이전에는 한 번도 식물학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대마, 미국의 원예 육종가 루터 버뱅크, 실내 정원은 물론 보잘것없는 감자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들려줄 때마다 완전히 매료되어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에도 실내 정원이 있는데 그는 친절하게도 내가 처해 있던 몇몇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말해주었다. 앞서 말했듯이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는 디너 파티였다. 따라서 수없이 많은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예절 따위는 집어치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시한 채 그 식물학자와 단둘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었다. 자정이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식물학자는 호스트에게 가서 나에 대한 칭찬을 여러 가지 늘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나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또 저런 사람이었고 등등을 말한 후 그는 내가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였다는 말로 나에 대한 평가를 끝냈다고 한다. 재미있는 대화 상대라고? 내가? 오, 나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화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더라도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펭귄의 내부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식물에 대해서도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대신 했던 것이 있다. 열심히 들어준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열심히 들었고 식물학자도 이를 느낄 정도였다. 당연히 그는 좋아했다. 이런 종류의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이다. 사랑에 빠진 낯선 사람들에서 잭 우드포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주는 묵시적인 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몰입해서 들어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나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식물학자에게 정말 재미있었고 배운 게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당신처럼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그에게 같이 자연을 돌아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도 말했다. 진심이었다. 식물학자는 나를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그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가 말하도록 추임새를 넣었을 뿐이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인터뷰의 비결 혹은 비밀은 무엇일까? 하버드대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사업상 교제의 비결이란 없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만큼 그 사람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 자명하다. 그렇지 않은가? 굳이 이런 사실을 배우려 하버드 대학을 4년 다닐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신도 나도 이 사실을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값비싼 가게를 얻고 돈 한 푼도 아껴가며 물건을 사들이고 매력적으로 상점 윈도우를 꾸미고 수백 달러를 써서 광고를 한다. 그리곤 점원을 고용하는데 그 점원은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 센스가 없는 사람이다. 고객이 말하는 중 말허리를 자르고 고객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고객들을 화나게 해서 상점 밖으로 쫓아내다시피 하는 점원 말이다. 제이.씨 우든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내 수업 중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급성장하던 뉴워크시의 한 백화점에서 양복을 샀다. 양복은 실망스러웠다. 상의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셔츠에 깃에 묻어 깃을 검게 물들였다. 우트는 양복을 백화점에 들고 가서 물건을 판매했던 직원을 찾아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했다 라고 했던가? 실수다. 과장이었다. 그는 이야기를 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점원에게 가로막혔다. 매장 직원은 말했다. 우리는 이 양복을 수천 번을 팔았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건 고객이 처음입니다. 매장 직원이 말한 내용이었다. 어조는 더 끔찍했다. 그의 호전적인 어조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물정을 좀 가르쳐 드리기로 하죠. 말싸움이 고조되는 중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다. 검은 양복은 처음엔 다 물이 빠져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가격대에서는요. 양복은 염색의 문제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그야말로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우튼 씨는 말했다. 첫 번째 매장 직원은 제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을 했죠. 두 번째 직원은 제가 원래 형편없는 물건을 샀다고 암시했습니다. 저는 끌어올랐습니다. 당장 이 양복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라고 말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점장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붕괴한 사람을 만족한 고객으로 바꿔놓은 거죠. 어떻게 했냐고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점장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마치고 직원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하자 점장은 제 관점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점장은 내 셔츠 깃이 양복 때문에 변색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다시는 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점장은 문제의 원인을 몰랐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제게 매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양복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저는 판매원들에게 그 빌어먹을 양복을 던져버리려 했죠. 하지만 점장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저는 대답했습니다. 충고를 구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일시적인 건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점장은 양복을 한 주만 더 입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곤 약속했습니다. 그때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고객님을 만족시킬 만한 양복을 한 벌 드리기로 하죠.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만족한 상태로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한 주가 끝날 쯤이 되자 양복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에 대한 저의 신뢰도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죠. 이 관리자가 점장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부하 직원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평생토록 점원 노릇이나 하게 되리라고 말할 뻔했다. 그렇지 않다. 아마도 그 직원들은 다시 고객들과 만나지 않는 포장부서 같은 곳으로 좌천될 것이다. 아무리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가장 격렬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라도 인내심 있게 공감하며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그러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보자. 뉴욕 전화회사는 몇 년 전 여성 전화 교환수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고객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욕설을 퍼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또 전화를 뿌리채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어떤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텼는데 그 부과된 요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신문에 편지를 썼고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수도 없이 많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전화회사를 상대로 몇 건의 소송을 시작했다. 결국 이 회사의 가장 유능한 분쟁 중재자 중 한 명을 보내 이 분쟁을 즐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했다. 이 분쟁 중개자는 고객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이 까다로운 사람이 장황한 비난을 실컷 퍼부어 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래요 라고 말하고 그의 불만에 공감해 주었다. 그 사람은 쉬지 않고 떠들어댔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의 3시간 동안을요. 이 분쟁 중재자는 내 강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말했다. 그 다음에도 다시 가서 그의 말을 더 들어주었죠. 4번 인터뷰했어요. 4번째 인터뷰가 끝나기 전에 저는 그가 만든 단체의 일원이 되었죠. 단체의 이름은 전화가입자 보호연합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단체 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말고는 제가 유일한 회원이지만요. 인터뷰 중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 주었지요. 그 사람은 이전에는 전화회사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의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변했지요. 심지어 첫 번째 인터뷰 내내 제가 처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2번째에도 3번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4번째 인터뷰 후 저는 사건을 완전히 종결했어요. 그는 모든 요금을 다 냈고 전화회사와 갈등을 벌이게 된 후 처음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비정한 착취에 맞서 공공의 권리를 지키는 십자군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불평과 고발을 통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했다. 하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 순간 그의 실체 없던 불평은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 몇 년 전 어느 아침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한 고객이 줄리언 데트머의 사무실을 쳐들어왔다. 줄리언 데트머는 데트머 양모 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 그의 회사는 나중에는 재단업에 양모를 공급하는 세계 최고 회사가 된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15를 주어야 했어요. 데트머 씨는 내게 설명했다.
고객은 그 사실을 부정했지만 우리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채권부서는 그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채권부서의 직원에게서 여러 통 편지를 받은 후 이 고객은 여행 가방을 싸서 시카고로 왔고 단숨에 내 사무실까지 달려와서는 그 돈을 내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데트머 양모 회사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말허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도 느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하고픈 말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시카고까지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게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채권부서가 고객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다른 고객들도 화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다소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단단히 혼낼 생각에 시카고까지 왔는데 제가 싸우려 들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니 말입니다. 장부에서 $15는 지우고 앞으로는 언급도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세심한 사람이고 봐야 할 계좌가 하나밖에 없는 데 비해 우리 직원들은 수천 계좌를 들여다봐야 하니 아마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했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 입장이라도 틀림없이 당신처럼 생각했을 것이라고도 했죠. 그리곤 우리에게서 다시는 구매를 않겠다고 하셨으니 다른 양모회사를 추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양모회사를 추천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시카고에 오면 같이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같이 점심을 하자고 제안했죠. 그는 매캐하지 않았지만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점심 후 다시 사무실로 온 그 사람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누그러져서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그에게 보여주었듯이 공정한 태도를 가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회계장부를 다시 훑어보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곤 $15 수표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사과의 글과 함께요. 나중에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는 아들의 가운데 이름을 데트머라고 붙였고 22년 후 죽을 때까지 친구로 고객으로 남았습니다. 몇 년 전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한 가난한 소년이 방과 후 주당 50센트를 받으며 제과점 유리창을 닦고 있었다. 집이 워낙 가난한 나머지 소년은 매일같이 바구니를 허리에 끼고 길거리에 나가 도로의 배수로에서 연료를 배달하는 석탄마차가 흘린 조각들을 긁어 모았다. 에드워드 보크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평생에 걸쳐 학교를 6년도 채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미국 언론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잡지 편집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하자면 길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이용하며 시작했다. 보크는 13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웨스턴 유니온의 사원이 되어 주당 $6.25를 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그는 한시라도 배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독학을 시작했다. 보크는 차비를 아끼고 점심을 걸러가며 돈을 모아 미국인 전기 사전을 샀다. 그리고 당시로는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유명 인사들의 전기를 읽고 난 후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해줄 말이 없냐고 묻는 편지를 보냈다. 보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명 인사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당시 대통령에 출마했던 제임스 가필드 장군에게는 한때 운하에서 배를 견인하는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가필드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랜트 장군에게는 어떤 전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랜트는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고, 이 14살 난 소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보냈다. 보크는 에머슨에게도 편지를 써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웨스턴 유니온사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소년은 얼마 안 가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하고 있었다. 에머슨, 필립스 브룩스, 올리버 웬들 홈스, 롱펠로, 링컨 여사, 루이자 메이 올컷, 셔먼 장군, 제퍼슨 데이비스 같은 사람들이었다. 보크는 이 저명한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치지 않고 휴가를 내어 이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환대를 받으며 머물곤 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위인들은 보크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야망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보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로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유명인사 인터뷰 분야에서는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아이작 마커스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듣지 않아서라고 못 박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에 해야 할 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귀를 열어놓지 않죠. 저명 인사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잘 듣는 능력은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능력 같아요. 유명 인사들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갈망하는 게 아니다. 보통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는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게 전화를 걸 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다. 남북 전쟁 중 가장 암울했던 순간,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워싱턴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같이 의논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친구는 백악관을 찾았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했다. 노예 해방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모든 주장들을 검토했고, 노예를 해방한다는 이유로 그를 비판하는, 또 노예를 해방하지 않을까봐 그를 비판하는 편지와 신문 기사들을 읽었다. 몇 시간을 이야기한 다음 링컨은 오랜 이웃 친구와 악수를 하고 잘 가라는 인사를 한 후 일리노이로 돌려보냈다. 링컨은 옛 친구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모든 이야기는 링컨 혼자 다 했다. 그게 그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던 것 같다. 대통령은 이야기를 한 다음 훨씬 편해 보였어요. 옛 친구가 말했다. 링컨은 충고를 바랐던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곤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화가 솟구친 고객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불만을 가진 직원도, 마음을 다친 친구도 모두 그것을 원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의 한가로운 수다나 들으며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바로 치고 들어가 말하는 도중에 말허리를 끊어라.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나는 알고 있다. 놀랍게도 이 중 몇몇은 사국의 명사다. 지겨운 사람들, 이들은 모두 지겨운 사람들이다. 자신의 잘난 맛에 중독되어 있고 자만에 취해 있는 지겨운 사람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 박사는 말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더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찰스 노셈리 여사가 말하듯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며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라. 그 사람에게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의 충치는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기근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그의 목에 난 종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40건의 지진보다 더 중요하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를 기억하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네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4.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